아가씨,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요? 내일 결혼식이라 바쁠 텐데 연락해서 미안해요. 새언니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오빠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네, 맞아요. 지금 그쪽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내일 결혼식에 못 올 것 같아요. 일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차하면 비행기편 전부 다 결항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해외에서 바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 테니까. 전에 오빠하고 통화했을 때도 결혼식 맞춰서 돌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도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결혼식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마 나중에 다시 아가씨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그때 오빠하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새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남편도 좀 더 일찍 출국 날짜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외 출장도 갑자기 가게 된 거라서 도착하자마자 일하려니까 휴가 내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새언니도 오빠 없이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내일 결혼식 열리는 호텔에 새언니가 지연이 돌볼 때 편하게 쓰시라고 방 하나 예약해 놓을게요. 지연이 옷 갈아입히거나 재울 때는 거기서 하시면 될 거예요. 어머! 방까지 따로 안 잡아도 괜찮아요. 대기실이나 비어있는 방 살짝 쓰면 되는데요, 뭘. 하지만 대기실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지연이 낮잠 자다가 깨기라도 하면 새언니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저랑 지연이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미안해서. 아, 그러고 보니 아가씨, 내일 결혼식 끝나면 그날은 그 호텔에서 자고 온다고 했죠? 네, 분명히 저나 남편도 피곤할 테니까 당일날은 그냥 그 호텔에서 자려고요. 그럼 그 방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지연이가 졸려서 칭얼거릴 때만 거기 가서 재울게요. 물론 싫으면 안 빌려줘도 괜찮아요. 괜히 방 빌렸다가 안 쓰게 되면 좀 아까워서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낮에는 방에 들어갈 일도 없을 테니까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편이 돈도 아끼고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고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호텔 카드키 드릴 테니까 편하게 쓰세요. 감사하긴요. 저야말로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그럼 내일 결혼식 때 봐요. 아가씨,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결혼식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호텔방에 들어왔겠네요? 새언니, 고마워요. 이제 막 호텔방에 돌아가는 중이에요. 드레스 벗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아, 그래요? 때마침 잘 됐네요. 실은 제가 아가씨 호텔방에 선물을 하나 놓고 왔어요. 네? 새언니, 결혼식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선물까지.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평소에 아가씨가 경험해 본 적 없을 테니까 즐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경험?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방문 열 생각을 하니까 더 두근두근하네요. 호텔방 거의 도착했으니까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요. 새언니? 저기 호텔방 침대 위에 아기가 있는데요. 이 아이 지연이 맞죠? 네, 맞아요. 깜짝 놀랐죠? 이제 부부가 된 아가씨한테 육아 체험할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지연이 한 일주일 정도만 빌려드릴게요. 좀 잘 돌봐주세요. 네? 세연이, 잠깐만요. 지연이를 저한테 맡기시겠다고요? 그것도 일주일이나? 그래요. 그게 제 선물이에요.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힘내서 아기 잘 키워보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랑 남편 둘 다 육아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지금 여기는 호텔이잖아요. 아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너무 곤란해요. 새언니,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아가씨, 누구라도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다들 이것저것 실수해가면서 부모가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인생 살면서 다 필요한 경험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어디를 봐서 제 결혼 선물이에요? 그리고
지연이 제 조카이기 이전에 오빠랑 세연이 아이예요. 만약에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지연이 보호자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적어도 미리 상의해 주셨으면 저도 지연이 돌볼 준비라도 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주일이나 맡기시면 아가씨,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연이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넘었고 자기 힘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무튼 너무 갑작스럽네요. 지연이 선물이라고 하신 것도 좀 그렇고 지연이가 물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지금 당장 돌아와 주세요. 지연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산모 수첩도 지연이 옆에 놓고 갔으니까 괜찮아요. 게다가 저 지금 공항에 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비행기로 남편 있는 곳으로 갈 예정이라 지금 바로 그쪽으로는 못 돌아가요. 네? 지금부터 비행기를 탄다고요? 네. 날씨 사정도 많이 좋아졌고 오늘 아가씨 결혼식 보고 나니까 저도 남편 만나고 싶어졌거든요. 새언니, 너무 언니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가씨 저랑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말했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그런데 막상 도움 필요해서 부탁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하네요, 아가씨.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 슬슬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아가씨. 그리고 부탁인데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아이 놔두고 남편 만나러 해외 간다는 이야기 어머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제 입장이 좀 난처해져서 말이에요. 난처해지는 일이라는 인식은 있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왜 그 부탁 들어드려야 되는데요? 피는 안 섞여 있지만 저희 자매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가씨만 믿을게요. 지연이 돌보면서 곤란한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아가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지연이라면 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연이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라 제가 잠시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저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서. 네? 괜찮으세요? 그리고 세연이 지금 해외에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데리러 가요? 오빠는요?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한국에 있어요. 네? 지금 강원도에 와 있어요. 해외가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왜 거기에 계세요? 오빠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실은 친구랑 같이 기분 전환하러 여행 왔어요. 아직 어린 아기를 일주일이나 맡겨두고 여행 간다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할 게 뻔하잖아요. 남편도 분명히 안 된다면서 화낼 거고. 그래서 아가씨한테 지연이 맡기고 온 거예요. 이렇게 속여서 미안해요. 오빠는 그런 일로 화 안 낼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이유라면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말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아마 제가 아가씨 결혼식 때 약간 육아 노이로제였나 봐요.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 못했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새언니가 그렇게 힘드실 때 빨리 눈치 못 채서 미안해요. 그렇겠네요. 오빠가 갑자기 해외 출장 가게 돼서 불안한 데다가 24시간 계속 지연이 돌봐야 되니까 새언니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데리러 가려고 해도 지금 집에 저밖에 없어서요. 차도 남편이 출근할 때 가지고 가서 남편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되도록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친구분이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친구는 그게 일 때문에 먼저 돌아갔어요. 그럼 돈 빌릴 사람도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가씨가 지금 좀 바로 데리러 와주세요. 지연이는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나요? 글쎄요, 잠깐 알아볼게요. 그리고 새언니, 지갑 잃어버린 거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사정 설명하면 차비 빌려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근처 경찰서에 가서 기다리는 게 어때요? 경찰에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 언니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다면서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갑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되도록 빨리 여기로 와주세요. 지금 제가 있는 위치 톡으로 보냈어요. 여기 산속 도로 아니에요? 맞아요. 산속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네? 친구가요? 새언니, 진짜 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지갑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하시고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 좀 와줘요. 데리러 와주기만 하면 바로 지연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아가씨도 애한테서 해방될 수 있잖아요. 싫은데요? 새언니,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말씀 안 해주시면 저는 새언니 데리러 안 가요. 알았어요. 아가씨 믿고 말하는 거니까 비밀로 해줘요. 알았죠? 저 실은 다른 남자랑 여행 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좀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도로에 버려두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지갑은 그 사람 차 안에 있을 거예요. 이제 됐죠?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빨리 나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게 무슨...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하신 이야기는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육아 노이로제였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가씨도 요 며칠 동안 지연이 돌보면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한숨 돌릴 곳이 필요했어요. 한숨 돌릴 곳이 필요했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빠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여행을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아가씨도 언젠가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가씨 비밀 지켜줄게요. 아가씨한테도 나쁜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해주면 그땐 제가 꼭 아가씨 편이 되어줄게요. 알았어요. 역시 우리 아가씨 말이 잘 통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자매지간으로 사이좋게 지내요. 새언니 데리러 갈 거예요. 저 말고 오빠가요. 네? 오빠? 오빠라니 그럼 제 남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지연이 돌보고 있다는 거 저희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지만 오빠한테는 그날 바로 연락했어요. 오빠는 언니가 오빠 만나러 갔다는 말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급하게 일정 정리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운 좋게 공항 갔더니 바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제가 연락했을 때는 돌아온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리고 아가씨 평소에 남편이랑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도 아니었잖아요? 남편보다는 제가 아가씨랑 더 친하다고 믿고 다 말해줬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눈 감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배신한 사람은 세연이잖아요. 저도 세연이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세연이 불륜에 이용하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오빠랑 지연이가 너무 불쌍해요. 아가씨, 부탁이에요. 남편한테 이 일은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남편한테는 좋게 설명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 참고해서 말하면 돼요. 친구랑 여행 와서 싸웠다는 걸로 해주세요. 오빠한테까지 거짓말하라고요? 그치만 아가씨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연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엄마 없이 자라게 할 생각이에요? 확실히 모르는 편이 나은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한 일들 전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저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도 오빠랑 지연이 옆에 같이 있는 거 저는 절대로 인정 못해요. 그럼 다 말할 거예요? 아가씨 진짜 우리 가정 박살낼 셈이에요? 원인 제공한 건 세연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입 다물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아가씨만 말 안 하면 우리 이대로 잘 지낼 수 있어요. 지금 언니랑 하는 대화 오빠도 옆에서 보고 있어요. 네? 거짓말이죠. 아까는 집에 아가씨만 있다고. 네? 아까까지는 혼자 있었어요. 처음에는 오빠랑 같이 새언니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어요. 그러다가 새언니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랑 여행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진심으로 걱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처음에 의심했던 것처럼 새언니는 바람 피우고 있었네요. 그리고 새언니랑 대화하고 있을 때 마침 오빠가 지연이를 데리러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새언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앞으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잠깐만요. 남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전화할 테니까 남편 좀 바꿔주세요. 괜찮아요, 새언니. 지금부터 차로 데리러 갈 테니까 차 안에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말로 잠깐 딱 한 번 한눈 팔았던 것 뿐이에요. 남편이 해외 출장 가 있는 동안 외롭고 힘들어서 그만. 누구라도 인생에서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지연이를 봐서라도 용서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만이라도 내 편 좀 들어줘요. 시동생 결혼식 끝나자마자 아이 맡겨놓고 사라진 엄마 편을 들라고요? 제가 왜요? 우리 같은 여자잖아요.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가씨는 알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고 이해하기도 싫어요. 새언니는 한눈 팔았을 뿐이라고 하시지만 그건 그냥 불륜일 뿐이에요. 어떡하지? 그럼 저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건 오빠 결정에 달렸죠? 뒷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이번 일로 오빠도 저도 새언니 안 믿게 됐으니까. 이 이상 거짓말해서 저희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만. 그 후 오빠와 저는 강원도 산속 근처 도로에서 초췌한 몰골의 새언니를 발견했고 새언니 지갑을 찾으러 불륜 상대의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추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불륜 상대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란스러움은 두 배로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연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새언니가 말했던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말조차 거짓말이었던 거죠. 오빠와 새언니는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양가 부모들과 양가 변호사들이 모여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새언니의 친정 부모님은 딸이 손녀를 너무 자주 집에 맡기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불륜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정으로 돌아간 새언니는 부모님한테 꽤 많이 혼나서 그런 건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말라서 폐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서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한테 돌아가는 편이지만 새언니의 부모님들도 새언니보다는 오빠 쪽에서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오빠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혼한 뒤 오빠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회사 측의 배려로 해외 출장을 끝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저희 가족들도 힘닿는 대로 오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첫 돌을 맞이한 지연이는 언제나 그렇듯 행복해 보이고요. 만약에 새언니의 실체를 모른 채 계속 새언니가 지연이를 키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지연이가 그나마 어릴 때 엄마랑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그저 이렇게 귀여운 조카가 듬뿍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